새벽 4시만 되면 혈압계를 10번씩 껐다 켜는 77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온 가족이 잠든 새벽 4시만 되면 삐, 삐 하는 기계음과 함께 할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에서 잠을 깬 김순자 할머니가 애원했죠. 여보, 제발 잠 좀 자요. 아니, 새벽마다 왜 그래요? 혹시 치매라도 온 거예요? 자식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시간에 혈압 재는 건 의미 없대요. 이상한 강박증 생긴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너희는 몰라. 라며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혈압계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엔 정말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모두 그 새벽 4시 반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관련 정보를 찾아보셨고 의사들이 악마의 시간이라 부르는 새벽 혈압 급상승 현상을 알게 된 것이죠.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가슴이 유난히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띵하게 아픈 적 없으신가요? 나는 혈압약 먹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 새벽 혈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짧은 영상에서는 다 풀지 못했던 그 무서운 비밀과 뇌경색을 막는 놀라운 관리 비법을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는 건강한편입니다. 저희 건강한편 채널은 여러 대학병원과 의학저널에서 발표된 만성질환 관련 연구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3세 김영숙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건강한편님, 저희 남편이 꼭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혈압을 잽니다. 한 번 재는 것도 아니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10번은 좋게 재는 것 같아요. 밤잠 설쳐서 오히려 혈압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너무 걱정돼서 사연 보냅니다. 아이고, 정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가족들 눈에는 이런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치매가 아니라 뇌경색, 즉 뇌졸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사람마다 혈관 상태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한 진단이나 약 처방은 반드시 신경과 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철수 할아버지와 김영숙님의 남편분은 왜 하필 새벽 4시에 혈압계에 집착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행동은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생명을 구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위험하게 요동치는 악마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는 새벽 혈압 급상승이라는 무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왜 우리 혈관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를 알아야 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들은 새벽에 혈압이 올라도 끄떡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새벽에 쓰러지는 걸까요? 바로 혈관이 딱딱하고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 혈액 속의 기름기, 즉 찌꺼기가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고혈압이 있다는 건 1년 365일 쉬지 않고 엄청나게 센 수압으로 물을 쏴대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 안쪽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는 압력에 미세한 흠집과 균열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당뇨까지 있다면 그 파이프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흐르는 겁니다. 설탕물이 파이프 안쪽에 흠집 난 곳을 계속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기름 덩어리가 너무 많다는 뜻이죠. 이 기름 덩어리들이 파이프 안을 둥둥 떠다니다가 고혈압 때문에 흠집 나고 당뇨 때문에 염증이 생긴 바로 그 상처 부위에 마치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찌꺼기 덩어리가 바로 죽상경화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찌꺼기 덩어리는 점점 커지고
파이프 안은 좁아집니다. 결국 물이 거의 흐르지 못할 정도로 좁아지게 되죠. 이게 뇌혈관에서 생기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입니다. 이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만성질환 관리가 뇌경색 예방의 핵심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시간과 새벽 혈압 급상승. 자, 이렇게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겨우겨우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새벽 4시가 찾아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변에서 자다가 새벽에 쓰러졌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통계를 봐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은 유독 새벽 4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바로 그 시간에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시, 4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시작해요. 이때 일어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과 함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은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밟는 것처럼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온몸의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잠자는 동안 끈적해진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7시간, 8시간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죠.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혈액은 평소보다 끈적끈적하게 농축됩니다. 마치 냄비에 국물을 넣고 밤새 끓여서 졸아붙은 것과 같아요. 자, 다시 상상해 보세요. 가뜩이나 피는 끈적끈적해졌고 혈관은 찌꺼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데 교감신경이 깨어나서 그 좁아진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진 틈을 끈적한 피가 뚫고 지나가려니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새벽 혈압 급상승, 영어로는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야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으니 버티지만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진 어르신들의 혈관은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합니다. 펑 하고 터지거나 아니면 찌꺼기 덩어리가 터져나와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시간의 정체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뇌졸중 자가 진단법 FAST.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뇌경색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다리의 위험 신호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즉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이러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한다는 비상신호 확인법입니다.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구호 FAST입니다. 빠르다는 뜻이죠. 패스트, 꼭 기억하세요. 첫째, F, 바로 페이스, 얼굴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좀 이상해 보이면 아버님, 이 하고 활짝 웃어보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지면서 얼굴 모양이 비대칭이 된다면 의심 신호입니다. 둘째, A, 바로 암즈, 팔입니다. 어머님,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눈 감고 10초만 버텨보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스르르 내려온다면 아주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셋째, S, 바로 스피치 말입니다. 여보, 가나다라마바사 한번 말해봐요. 또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발음이 자꾸 새거나 어눌해지거나 아예 엉뚱한 단어를 말한다면 의심 신호입니다. 마지막, T, 바로 타임,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얼굴, 팔 말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많은 안타까운 사례에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3시간을 버티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되나 망설이는 순간 뇌세포는 1분에도 수백만 개씩 죽어갑니다. 최소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혈전용해제를 맞아야 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전조 증상.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FAST 증상이 나타났다가 5분이나 10분 뒤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이 스르르 내려갔는데 주무르니까 다시 힘이 돌아오고, 말이 어눌했는데 물 한 잔 마시니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미니 뇌졸중,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졌네, 피곤했나 봐 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이건 뇌가 보낸 마지막 경고입니다. 찌꺼기 덩어리가 뇌혈관을 잠깐 막았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주변 혈관은 막히기 일보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의 10명 중 1명은 일주일 이내에, 그리고 10명 중 2명은 3달 이내에 진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이건 시한폭탄 경고음이 울렸다가 잠시 멈춘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다리 저림이나 오늘 배운 FAST 증상이 단 1분이라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절대로 괜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제가 잠깐 이랬다가 괜찮아졌어요 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새벽 혈압을 악화시키는 숨은 주범들. 그런데 유독 새벽 혈압 급상승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숨은 주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과 스트레스입니다. 첫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 드르렁 코를 골다가 갑자기 커 하고 숨을 멈추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숨을 멈추는 그 10초, 20초 동안 우리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숨을 쉬어라 하고 뇌를 깨우기 위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런 일이 하룻밤에 수백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혈관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새벽 혈압 급상승이 일어나는 시간에 수면무호흡증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코골이가 너무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멍하다면 꼭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가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밤에 자는 동안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게 되죠. 잠을 깊이 못 자면 혈압이 밤새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결국 새벽에 혈압이 치솟을 때 그 시작점이 남들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남들은 110에서 140으로 오를 때 나는 130에서 160, 170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새벽 혈압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 혈압을 잡는 6가지 실천 방법. 자, 그럼 이 무서운 새벽 혈압 급상승을 막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철수 할아버지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할까요?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혈압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하고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입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 혈압입니다. 언제 재야 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1시간 이내 소변을 보신 후에 아침 식사나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가만히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잰 혈압이 135에 85mmHg 이상이라면 아침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병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벌떡 일어나지 않기입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혹은 알람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누워있던 몸을 갑자기 일으켜 세우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몸은 큰일 났다 싶어서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이때 뇌경색이 많이 와요. 새벽에 일어나실 땐 꼭 이불 속에서 1분간 손발을 꼼지락거리시고
가벼운 발목 돌리기나 손 쥐었다 펴기 같은 이불 속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1분간 걸터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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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새벽 온도를 관리하세요. 지금처럼 쌀쌀한 10월 말이나 추운 겨울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따뜻한 이불을 팍 차고 나왔는데 복도나 화장실 공기가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깜짝이야 하면서 확 쪼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이 치솟죠. 주무시는 방과 화장실, 거실의 온도를 비슷하게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때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저녁 식습관입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믹스커피, 국수, 튀긴 음식 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저녁에 짜고 기름진 야식을 드시고 주무시면 밤새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새벽에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식습관입니다. 결국 새벽 혈압 급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피가 끈적하고 혈관에 염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찐 생강가루 속 쇼가올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강황 속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 벽을 보호하며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항염증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끈적한 피를 관리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약을 조절하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혈압이 높다고 아침 약을 저녁으로 옮겨 드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약물 조절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9세 박영미님은 아침마다 두통이 심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는데 저희 건강한 편 영상을 보시고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혈압이 150이 넘게 나왔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아침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먹는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해 주셨답니다. 지금은 아침 두통도 사라지고 혈압도 120대로 안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새벽 혈압 관리는 계절에 따라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쌀쌀한 가을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새벽 혈압이 더 위험해집니다. 이때 건강을 위해 새벽 운동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혈압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꼭 해가 완전히 뜬 후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거나 가급적 실내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출하실 때 꼭 스카프나 목도리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을 따뜻하게 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어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반대로 더운 여름철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새벽에 혈액이 더 농축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주무시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서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새벽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 4시 혈압계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새벽 혈압 급상승이 일어나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병원 혈압보다 무서운 것이 아침 고혈압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1시간 이내 약 먹기 전에 잰 혈압이 135에 85가 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셋째, 새벽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뇌졸중 의심 증상 확인법 FAST, 즉 얼굴마비, 팔저림, 어눌한 말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입니다. 잠깐 괜찮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건강한 편이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참고용 정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주기적으로 신경과나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편안한 아침을 저희 건강한 편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놀라운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새벽 4시 혈압계를 10번씩 껐다 켜던 77세 할아버지. 가족들에겐 이상한 버릇이었지만 사실은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절박한 생존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특별한 습관 속에도 건강을 지키려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많은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건강한 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 모두 건강한 편 되시기 바랍니다.